우리나라 저축률을 좀 볼게요. 돈은 이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건데 총으로 하면은 저축률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하면 없는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맞물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없어질 거다. 전체적으로 통계로 하면 다 돈 많은 것 같은데 있는 사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총 저축률이 35%로 높은 수준인데 가계 순저축률은 2024년 4.8% 수준인데 2000년 이후 10% 미만으로 낮아지는 추세.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점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가계 집안의 자금이 이렇게 고갈됐다. 높은 주거비야 교육비, 고령화로 인한 소비 구조. 고령화로 인해 나이 먹은 사람 소비를 잘 안 하고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다 보니까 상가가 지금 다 망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총 저축률이 35.2%인데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20%에 있었는데 지금 가계 소득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은 13.6%, 독일이 10.4%,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편 4.8%. 가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라는. 전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저축 자영업자도 안 돼서 망하는 구조인데요. 정부 및 민간 총저축률이 전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축이 이제 대부분 국내 투자 지원으로 활용되는데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거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무하는 사람 월급으로 저축을 하게 되는데 도박용 캐릭터에서 하시면 저축 할 돈도 없어요.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사실 범죄가 흥행하게 되죠. 가게 가계 순저축률. 그래서 실질적인 돈이 얼마가 있냐가 이게 이제 가계 순저축률인데요. 그래서 2025년에는 8.9%, 여긴 또 8.9%, 39개월 만에 최고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부익부 빈입 전체로 통계를 하면 되는 돈이 많은데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는 개인사업자 파산, 법인사업자 다 최대인데 그렇죠. 안 되는 저출산 고령화 더불어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 가게가 이제 집안이 돈을 많이 얼마나 갖고 있고 빚을 안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소득 증대에 비해서 소비를 줄여서 3년 3개월간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또 8.9%를 내네. 그래서 제가 주사할까요? 여기서 주사한 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래서 저기에서 1990년대 20% 높은 저축률을 그때는 막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장사도 잘 되고 취직할 때도 많고 그래 하다가 직장 다니면 소비할 돈도 없잖아요. 어디 소비를 어디서 해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10% 부동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 잘 살게 됐죠. 2000년대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하다가 최근까지 낮은 수준, 물가 상승 및 소비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세. 사람들이 저축을 좀 하고 있나 봐요. (2025년) 말 2060년 초 한국의 자영업자 부도액이 연체 및 폐업률이 통계 집계의 최고 수준, 매우 심각한 상황.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3년 있다가 이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남조차도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의료관광 빼놓고는 나머지 식당들도 좀 안 되고 공실률도 많고 강남이 최고 소비가 많은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니까 그래도 2025만 기준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데 1%니까 통계 집계의 가장 높은 수준.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니까 가팔라지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시기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다 하거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1인 가구가 한국의 서울의 40%니까 집에서 다 그냥 안 돌아다니고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빚이 넘어서는 게 아니라 빚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넘어서야 되는데 이자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40만 명을 상회한다. 빚의 질이 악화되었다. 실질적으로는 돈 가진 사람만 가지고
소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해도 성공하는 율이 대단히 낮을 거다. 간편식이 있어서 그래.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제는 간편식이 없었는데. 네. 저축은행 비용과 자영업자 연체율이 3.6%. 엄청난 정도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상 최고로 2024년 한 해 폐업 시거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폐업률은 9%니까 통계지게 10명 중에 한 사람이 폐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단히 높은 거.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 운원 생존율이 40.2%. 제가 중국하고 종로가 제일 식당이 잘 된다 그랬죠. 오래 간다고 장사를 하면. 이게 아마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네. 서울에 여러 군데 거리를 외국인들이 몰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자영업자 5년 생존율 식당도 그렇고 5년 생존율이 40.2%, 10곳 중 6곳이 5년 내 폐업, 소매업 29.7%, 음식점 15.2%가 전체 폐업의 절반 가까이. 음식점이 제일 이렇게 충격이 크고요. 음식점이 제일 소매업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소비심리 위축으로는 매출 조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파산율을 조금 볼게요. 개인 사업자 파산율을 조금 보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비중 2024년 47.37%, 실직, 생활비 증가보다 높은 파산의 원인이다. 사업 실패나 사업소득 감소. 그래서 다시 지금 증가. 파산 신청자의 77.1%,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49.6% 가장 높은 비중. 파산 신청자의 38.3%는 재산 1천만 원 이하다.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73.3%. 경제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권은 계속 증가, 역대 최대.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역대 최대일 리가 없죠. 네, 사업 실패로 인한 제목이 해외로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외 수출을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저출산 고령화도 고령화는 대목은 사는 소비가 좀 적게 하죠. 뻥뻥 안 씁니다. 미래 불안 취지가 가니까 있는 재산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게 이게 소금면 빌딩에서 임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파산율을 좀 볼게요. 국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 중소기업 중심에 내수가 아니에요. 죽는다니까요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라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이 급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가세가 사상 최고 기록을更新했다. 실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좀 영세형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싼 물건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테무라든지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이 상대가 안 돼.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게 일반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다 공급을 해보니까 어떻게 뭘 해도 창업이 어려워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니까 상가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잘 되는 데는 그래도 잘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돼야지 취직하기도 쉽고 돈을 모으기도 쉬운데요. 도박용 캐릭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로 나갔다 인생 패가망신하죠. 2024년 4분기 이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시율이 13.03%. 전국적으로 상가 공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율을 상승 중에 이게 장사가 안 돼, 전혀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중심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버리니까 1인 가구 다 그래. 일일이 가서 사지는 않아요. 물자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서 온라인에서 다 구매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귀찮아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갖다 주는데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건물주 연쇄 파산 7% 이렇게 빚으로 과도하게 빌딩을 사는 분들 세금 부담 증가, 소규모로부터 대형 임대업체까지 연쇄 파산 얘기가 있다.
상가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다. 감정가 대비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유찰되는 사가 빈번하다. 서울 상가는 58%, 경기도는 51%, 세종시는 38%. 장사가 세종시는 전혀 안 되네요. 또 상가 투자하거나 빌딩 투자가 딱 망하겠네. 높은 분양가, 대출이자, 관리비, 공실 발생 시 매달 큰 비용에 파산을 거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주는 중앙아시아 사람들 와가지고 와주는 데는 그 원룸 임대라도 좀 되지. 예, 외국인들 와주는 데는 올해도 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원룸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소형 빌딩에 살 때도 먹자 골목 위주로 사셔야지. 예, 엉뚱한 외곽 지역 사시면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외곽 지역 사는데 그거를 주거용으로 전환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더 그럴 텐데요. 상거리 쪽에서 이게 사무실이 임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실률로 인해서 이자 나가지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먹자골목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먹자골목에 원룸으로 만들거나 그 빌딩을 소형 빌딩 몇 층짜리 사서 원룸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소득이 생기는